자, 2외고사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눠서 정리하면은 요즘 공부하기 되게 편합니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중국, 위진남북조, 수당 요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될 것만 요것만큼 꼭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진남북조는 북조랑 남조로 나눠진다고 그랬었죠. 북조에서는 요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북위에 효문제라는 황제가 있었죠. 한화정책. 효문제는 이 북이라는 나라가 원래 선비족 국가잖아요. 근데 선비족 자기들 문화를 버리고 중국 전통 한족의 문화를 따라하는 정책을 한화정책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그들의 언어, 복장, 성씨 이런 것을 따라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특이하기 때문에 효문제 한화정책 시험은 잘 나옵니다. 하나 하면은 선생님 또 마음이 아프죠.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프로야구팀 하나랑 기아랑 너무 사이가 좋아서 꼴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0.5게임 차로 꼴등과 바로 앞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학기 초에 한번 공약을 걸었었을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가 5강 안에 든다라면은 선생님 우통을 까고 줌바를 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우승을 하면은 1인 1통닭을 치킨을 쏜다고 한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되는지 우울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화정책 꼭 알아두고 남조에서는 강남 지방이 개발이 됩니다. 강남 개발이 우리 뭐 현대사에서 아파트 짓고 뭐 공장 짓고 그런 개발이 아니고 농사 남쪽 지역의 농사가 이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국품 중정제 들어봤죠? 관리를 뽑는데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국품 중정제라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이따 보게 될 과거제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게 과거제였다면 이건 추천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거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형성된다라는 거. 서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고 똑같은 가문에서 계속 귀족을 배출하면서 문벌 귀족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중첩된 귀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 요거를 보면은 시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뽑느냐 추천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뽑느냐 마치 여러분 대입제도 같아.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죠. 수능시험 정시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근데 선생님은 지방의 충남 보령에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선생님 고등학교 오래 있었잖아. 선생님 경험으로는 수능 시험보다는 우리 지역 애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고등학교에만 한 10년 있었는데 선생님 경험상 근데 댓글들 보면은 이게 마치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 애들한테만 유리한 것 같은데 선생님 경험으로 보면은 수능으로 서울 쪽으로 못 가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 관리하고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잘 맞는 어떤 활동을 열정적으로 보인다라면은 훨씬 더 잘 가는 사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벌 귀족이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라고. 위진남북조 문화가 특징이 있었죠. 불교 문화가 발달했는데 석굴사원이 유행한다고 그랬었어요. 석굴사원의 부처님이 얼굴이 귀족과 왕족들이 지원해주면서 그들의 얼굴을 본땄고 윈강석굴, 룽먼석굴, 둔왕석굴 등 유명한 석굴사원들이 이때 만들어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청담사상 유명하죠. 자유로운 프리, 자유죠. 프리한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남조에서 유행했었던 사상 청담사상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귀족문화 뭐 시, 글, 그림, 뭐 왕희지체, 글씨체 있죠. 그런 것들. 이번에 정치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대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정당 중에 하나인 규모가 큰 정당이죠.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는데 이 사람이 글씨를 쓴 게 화제가 됐더라고. 또 최근에 다음 차기 대통령 인기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씨 검찰이었었죠. 이분도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체 가지고 언론에서 시끄럽더라고요. 결론은 글씨가 어름답지 못하고 잘 못 쓴다라는 거지. 선생님도 글씨 잘 못 쓰지만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도 선생님 수행평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건 마치 뭐 알아보도 아니고 지렁이체 같다. 지렁이체. 특히 수행평가나 여러분 서답형 채점할 때 보면 선생님 막 괴로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데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추세래. 이 글씨라는 게 자기 만족과 어떤 정서 수양,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글씨가 어떤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워낙 요거 인터넷과 컴퓨터랑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이 글씨 자체가 쓰지 않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과도기인데 여러분들도 더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보다 타자 치거나 워드 치는 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글씨가 귀족 문화로서 대우를 받았었다는 거, 왕희지제 같은 거, 이런 부분. 그래서 위진남북조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과거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유교 지식을 시험 봐서 객관적으로 관리를 뽑는 걸로 바뀌게 돼요. 1000년 이상 쭉 유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양제하면 대운하, 강북과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 그리고 우중문과 을지문덕 싸움, 살수대첩도 양제였었다라는 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A4 영상을 좀 봤다라는 전제로 핵심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에다가 A4 영상과 살을 붙이면은 완벽해요. 선생님 얼굴처럼 완벽해요. 완벽해요. 자, 당나라. 수나라는 고구려랑 전쟁, 대규모 토목공사하면서 금방 망하고 당나라로 넘어가는데 당태종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태종은 우리 역사에서는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직접 쳐들어오잖아.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에서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안시성 전투고 우리 보령이 촬영지였다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세계사에서는 당태종 하면 율령을 완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율령은 율과 명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나라의 체제, 법 이런 틀을 갖췄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4개 정도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육부 체제, 일본이나 발해라든지 주변국에 영향을 줬었고 우리 고려도 이거 받아들여요. 그다음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거는 세트죠. 3개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A4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을 율령이라고 합니다. 이랬던 당나라가 망하죠. 절도사, 지방의 절도사들, 힘 있는 권력자들이 깝칩니다. 안사에는 들어봤나요? 안녹산, 사사명의 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농민들의 반란, 황소의 난. 이 황소가 농민이었었잖아. 이 황소가 아니고 농민 황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끝내 절도사에 의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게 됐는데 이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었을 때 황소를 때려잡고 싶다 해가지고 썼었던 유명한 글이 있죠. 토황소경문이라는 글이 유명합니다. 황소를 토벌하자. 이거 우리 신라 사람이 썼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요? 최치원. 육투법 출신 최치원이 중국에 가 있었을 때 이 글을 써서 황소를 진압하자. 이 글을 읽은 황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황소 등심이 아주 아름답게 익었다라는 이런 헛소문이 있죠. 근데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설은 있어요. 그래서 토황소경문, 최치원, 황소의 난 이 정도는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가 좀 외울 게 많은데 이걸 이야기로 잘 엮으면은 재밌어. 기억도 잘 나고 스토리텔링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다음 일본. 자, 일본은 이 비슷한 시기 때 이런 4단계로 공부를 하면 편합니다. 야유 시대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일본의 청동기 철기 시대라고 하는데 거의 안 나오고 이 야마토 정권부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최초 일본 조그만 나라들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걸 최초로 통일한 것이 야마토 정권이고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받아들이죠. 한반도랑 중국으로부터 선진 그 당시 문화였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일본의 불교가 융성하게 된 문화가 발달하게 됐는데 이걸 아스카 문화, 아스카 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 내에 아스카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당나라,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 당나라잖아. 당나라, 견당사 기억나죠? 견당사를 통해서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왕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쓰고 있는 천황이란 표현, 일본이란 표현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라 시대. 나라 시대는 수도를 바꿨죠. 헤이조쿄. 이거는 헤이안쿄. 이런 수도 이름 가지고 선생님 시험 문제 안 내요.
짜잘하게. 이때는 불교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되는데 도다이사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 나무로 만든 건물이 있고 그 내부에 아주 큰 불상이 있고 요 앞에 사슴공원이 있다라고 선생님 A4 영상에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앞서 찍었던 판서 영상에도 있고 헤이안 시대, 헤이안큐로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견당사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국fu 문화라고 하는 데서 그랬습니다. 일본 고유의 언어, 가나 문자, 관복, 주택, 일본 고유의 관복과 주택이 이때 세팅이 되죠. 그래서 국fu 문화 알아둬야 되고 이때 특징은 왕은 힘이 약해지고 귀족이 힘이 세집니다. 이 귀족들이 이 큰 힘을 가지고 대규모 땅을, 농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을 장원이라고 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해서 무사 계급이 등장하는데 사무라이가 이때부터 등장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일본사 배울 때는 이 사무라이들의 활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무함마드가 창시했어요. 무함마드가 신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살라 이렇게 알려주죠. 아,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지금 여기 중국, 일본, 우리 한국사는 선생님 빼먹었어요. 일부러 삼국시대, 남북시대 비슷한 시기인데 공통점이 있어. 여기 써있네요.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요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를 잘 모르는데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중국, 우리나라, 요 일본 요 세 개의 한중일을 동아시아라고도 하고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요 네 문화를 공통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에 무지 잘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노주영 선생님 동생 할게요. 아니까 더 세게 우리 요섭쌤 아들 할게요. 좀 너무 나갔다. 취소. 자, 근데 선생님 요거 보면서 이게 중심이 이 표현이 왜 여기서 나왔냐면 이 당나라 때문에 그래. 당태종 때 이 율령이 완성되었죠. 요것이 이런 틀이 주변국한테 다 퍼집니다.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중심은 당나라야. 당나라는 중국에 힘이 셌던 왕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당나라입니다. 요걸 보면서 선생님 누가 떠오르냐면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을 뭐라 그래요? 백범일지라 그러죠. 백범일지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나의 소원은 첫 번째는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도 대한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대한독립이라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독립된 우리 조국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뽑았을까? 돈이 많은 경제 부국? 아니면 군사력이 센 강국? 돈이나 군사력 이런 것은 나라를 지킬 정도, 굶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김구는 이것이 강한 나라. 뭔지 알아요? 요거. 졸업생 중에 문화라는 애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화상품권. 여러분이 그래서 문상을 좋아하나? 문화상품권? 김구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경제, 국방력 요구에 강한 나라보다도 문화 강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을 한번 댓글을 좀 달아보세요. 김구가 자기의 소원을 세 가지 언급을 하고 대한독립이요. 독립된 우리의 대한조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선생님 눈에 지금도 태극기가 펄럭거리는데 전 세계에 저 태극기의 에너지가 쫙 전파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왜 이 부분에 이게 떠올랐냐면 이때는 당나라가 그런 영향이 있었잖아. 당나라의 문화가 쫙 전파가 됐잖아. 심지어 글자까지도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다 중국에서 활성화된 거잖아요. 근데 김구는 당나라가 저때 그랬다라면 우리 코리아 해방된 조국의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요. 김구 선생님. 우리 전 세계에 가도 우리 K-팝, BTS 선생님 BTS 처음 나왔을 때 청나중 애들이 막 BTS 방탄소년단 막 얘기하더라고. 아미 해가지고 막 선생님 막 우습게 여겼거든. 무슨 방탄소년단 방탄조끼나 입어라 막 그랬었거든. 막 방탄을 해가길래. 근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 K-팝. 어제도 TV 보니까 저기 새로운 프로 같아요. 여기 싸이랑 JYP의 박진영이랑 같이 이렇게 심사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일본 어떤 앤데 여러분 또래예요. 한 10대 중반인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K-팝 노래 듣고 춤추고 막 우리 K-팝의 아이돌 꿈꾸는 애가 오디션 보는 게 나오더라고. 아,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이미 K-팝이라든지 대중문화는 우리가 압도하는구나. 근데 최근에도 저는 느낀 게 이번에 G7이라고 세계에서 잘 나가는 선진국 7개 나라가 모임을 가졌어요. 영국에서 가졌던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초청돼가지고 갔어. 근데 거기서 해프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주요 선진국의 대빵들, 지도자들이 코로나 방역 어떤 나라들이 잘하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로 했었나 봐.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가 방역 선진국이라는 거지. 세계도 인정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서로 1대1로 정상회담 하다고 제의를 할 정도로 여기서 우리나라 G7에 들지 못했지만 웬만한 G7 국가보다 인기를 구가하는 그러한 것을 선생님 언론에서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어. 그리고 우리 K-팝.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오스트리아에 우리 고종 황제 있죠. 조선의 고종 황제가 오스트리아하고 수교하면서 선물로 준 장군 옷이 있더라고. 장군 옷인지 왕의 옷인지 군복인데 그거 보여주는데 신기하더라고. 막. 이때 우리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문재인 부인 그분이 오스트리아에나 거기서 호미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있더라고. 호미가 몰랐는데 이게 전 세계에 수출이 된대. 우리나라는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별거 아닌 걸로 봤는데 선생님 텃밭 가꾸잖아. 텃밭 가꾸는데 선생님 여기 잘 안 나오지만 여기 파란색 부분에 물집 잡혔어요. 어제도 한 3시간 가서 여기 막 잡초 제거하는데 호미가 이렇게 편한지 처음 알았어. 괜히 호미 하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잡초 제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영상 어떻게 찍지? 춤 한번 춰줘. 어떻게 하지? 수업 어떻게 재밌게 할까? 막 그런 생각 하면서 막 하는데 이 막 잡초가 막 수북히 막 쌓이잖아. 잡초 없는 땅을 보잖아. 막 마음이 막 너무 흡족하고 막 너무 행복해. 이게 텃밭만의 어떤 만족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텃밭에서는 만족. 살은 타고 좀 힘은 들어도 물집도 잡히게 하는데 텃밭을 왜 가꾸는지 참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약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청담 사상의 느낌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선생님만의 텃밭인 것 같고 일본은 한물 간 것 같아. 이번에도 이제 한 달 뒤면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일본 내에서도 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 같아. 1년 미뤘는데 그걸 개최는 해야 될 것 같고 투자한 게 있으니까 취소하자니 타격도 크고. 그리고 G7에서 일본의 스가 총리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교됐나 봐. 문재인 대통령은 살갑게 막 하고 잘하고 외교를 잘했는데 스가 총리가 약간 낯가림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약간 따로 있고 그게 꼭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어떤 외교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가 총리를 일본 애들이 헐뜯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되면서 개인적으로 흡족하고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문화 강국, 당나라의 이 동아시아 문화권 영향 준 것처럼 우리 코리아 문화 딱 영향을 주는 나도 모르게 시나브로란 말이 천천히, 알지 못하게 천천히라는 뜻인데 이미 우리나라 선진국인 것 같아. 선생님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 기술 그리고 수업, 우리 쌍방향 수업 전 세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가난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대단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막 선생님 아까 이거 찍기 전에 뭐 검색했냐면 제로 투 댄스인가? 어떤 수업도 있고 어떤 친구가 쳐보라고 그러더라고. 막 검색해봤더니 한참 봤어. 어떤 여자분들 많이 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더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SNS가 발달된 나라는 금방 공유가 되고 문화를 리드할 수가 있죠. 대단하더라고. 막 제로투 댄스. 선생님 취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 이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알아도 되고, 무함마드가 창시했고, 경전이란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성경책, 찬송가 있죠? 그와 같이 그 종교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책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쿠란, 하디스가 있고, 히지라라는 개념 꼭 알아둬야 되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 창시자 무함마드가 쫓겨나게 돼요.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헤지라를 자기네 어떤 날짜 따지는 것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헤지라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시기는 네 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무함마드 시기, 헤지라 아까 했죠.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고 칼리프란 말은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무함마드를 계승한 정통 칼리프가 1, 2, 3, 4대 있는데 이때는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퍼지게 돼요. 왜냐면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깎아줬어. 그러니까 종교도 이 경제, 돈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기반은 이 경제가 돈이 다 깔려 있어. 특히 요즘 세상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아래에 돈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돈 때문에 하는 부분이 되게 커요. 우리 십자군 전쟁 돈 때문에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확산이 되고 우마야 왕조 때는 분열을 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시아파, 수니파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정확한 과정은 A4 영상이 있으니까 참여해보고 민족 차별 정책을 썼다라는 거. 민족 차별 정책. 이건 구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차별했다라는 거야. 누구만 인정했냐면 아랍인들만.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만 대우해주고 나머지는 이슬람 믿든 안 믿든 따시겠다라는 거예요. 따. 근데 아바스 왕조 때는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관리로 쓰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탈라스 전투. 이 아바스랑 누구랑 전쟁한 거예요? 이 당나라랑. 여기 빠졌네요. 여기 원래 탈라스 전투 써줘야 되죠. 누가 이겼어요? 당나라가 패하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인질이 포로로 아바스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이 기술자였죠. 무슨 기술자? 제지술. 종이를 제작하는, 종이 만들자는 그런 기술자가 이슬람 세계로 전달이 되면서 이슬람에서도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정착이 되고 서유럽까지도 전달이 되는 계기가 되는 전투가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 알아두세요.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그 공간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비단길 그 길목이에요. 그 길목을 차지했으니까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무역이 잘 됐겠죠. 그래서 국제도시로 바그다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 우리 강조했었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 알죠? 우리 앞서 판서 영상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구술평가 했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막 힌트를 주려고 막 나이트클럽 이름 하니까 너네들 못 알아들어. 그런데 너희들한테 클럽 이름 하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는 나이트클럽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클럽이라는 표현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세대 차이를 약간 느끼는 것 같아. 자, 아라비안 나이트 알아두세요. 생략.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 특징이 어땠어요? 둥근 돔이 있었고 옆에 미사일 같은 큰 첨탑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었고 아랍어로 문구가 있었고 그래서 모스크 특징 알아두고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화학이 발달했고 알고리즘, 알코올, 케미스트리 이런 용어들 있죠. 화학 용어들이 연금술 개발하면서 화학 발달하면서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중에 우리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되게 난 어떤 역학관계 그런 관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선생님이 채널을 하나 더 팠죠. 이 채널 A4 팠잖아요. 원래 종민TV에서 요새는 여기다가 시험 기간이면 많이 영상 올리고 있는데 구독을 몇 개 해놨는데 내가 뭘 구독했는지 자꾸 이상한 거 막 여자들이 막 속옷 입고 나오는 거 막 그런 게 자꾸 떠. 그래서 선생님 막 의도치 않게 몇 번 호기심 봤는데 알고리즘이 기억하는 것 같아.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연찮게 막 들어갔는데 막 여자들이 막 옷 벗고 막 이상한 거 막 봉춤 추고 막 이상한 거 막 떠가지고 가끔씩은 선생님 막 되게 무안할 때가 있어요. 무안하면서도 눈은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무안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 알고리즘. 이 종민TV나 A4 영상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되는지 궁금해요. 그 알고리즘 시스템을 알면은 좀 더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성격상 홍보를 많이 못하겠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 있으면 A4 역사 같은 경우 공부에 좀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막 주말에 나와서 찍고 하는데 조회수가 막 한 자리면은 속상해 솔직히.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선생님도 조회수 보면은 그래도 친구들이 좀 공부 좀 하는구나, 그래도 주말에 나와서 찍은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만의 어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문화교류 길목, 아까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동서문화교류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좋아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자, 잠깐 끊을게요.